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대책을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고 정말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다. 역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동안 비슷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건, 그러니까 매년 한 건꼴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폭력 관련 대책이 7건인데요. 보시다시피 근절 대책이 3건, 방지 대책이 2건, 개선 방안, 폭력 행위자 퇴출 등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다 비슷비슷한 제목들인데 정부가 이번에 특히 강조한 게 무관용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관용 원칙은 이미 지난 2013년 스포츠 폭력 근절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2013년에 무관용 원칙을 내놨는데 그동안은 이게 잘 지켜졌습니까? 체육계 내부 솜방망이 처벌이 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죠. 대한체육회가 징계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 하한보다 낮은 처분, 즉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 97명 모두 자격증 취소나 정지를 안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예.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같은 종목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징계를 줄 때 온정주의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재심하면 징계 다 경감해주고. 이에 정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선수보호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4달 출범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포츠계 내부 인사들이 징계에 참여하면 이제 소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만 참여하는 스포츠윤리위원회 만들겠다. 이 약속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체육계 구조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팀, 지역, 종목, 대한체육회, 문체부 순으로 상급단체가 이어지는데요. 예. 선수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감독의 비위를 윗선에 알리기란 사실상 선수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겠죠. 실제 선수들 70% 이상이 고발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만큼 이 선수들의 내부 고발 의지는 위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숙현 선수처럼 소위 대중들의 관심이 덜한 비인기 종목일수록 내부 고발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인 3종 같은 이른바 비인기 종목일수록 내부 고발이 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대중의 노출이 덜 된 종목일수록 선수에 대한 감독의 영향력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결론적으로 윤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